어떤 개발, 관리, 마케팅 10분 정리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0분 정리는 여러분들이 제발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동 중에 그리고 유튜브로 그리고 종이로 적어 보세요. 보시다가 잊어버리시면 어디에 밴드에 오시면 자료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10분 정리 학개론 10미닛 내 것이 되는 시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오시죠. 자, 부동산 개발 배우는 겁니다. 개발. 부동산 개발이 뭐예요?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되게 쉽죠? 개발이 뭔데요?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건데, 다만 뭐는 제외한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라는 거 별표.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두 가지예요.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뭐는 제외한다고?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개발의 위험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하다 보면 주변에서 시비를 걸어요. 맞죠? 부동산 개발하고 있어. 옆에서 뭐라고 시비 걸어요? 야, 이건 내 땅인데. 야, 조망권 가리지 말아줄래? 맞죠? 그래서 개발의 위험은 세 가지마다 법적으로 시비 걸린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뭐다? 개발의 위험 세 가지마다 법, 시비. 얘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좀 보세요. 자, 첫 번째 법률적 위험은 공법, 사법상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법상 위험은 이용 규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갑자기 땅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버렸네? 맞죠? 땅을 샀는데 남의 땅이 포함되어 있네? 소유권 문제인 사법상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를 최소화시키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매해 주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은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을 연구해야 됩니다. 시장 연구는 뭐다? 수요와 공급. 시장성 연구는 뭐다? 매매나 임대. 이 시장성 연구 밑에 흡수율 분석이 있어서 흡수율 분석은 뭐 하는 거냐면 과거의 추세를 파악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를 하는데 시장 연구는 수요와 공급을 연구하는 거고 시장성 연구는 매매나 임대되는 것을 연구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시장성 연구 안에 흡수율 분석이 있고 흡수율 분석은 과거의 추세를 파악해서 미래에 팔리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길 가다가 야, 저거 지어서 팔리겠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팔렸냐? 아니에요? 팔렸냐? 아니야. 팔렸냐는 과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지으면 나중에 미래에 팔리겠니? 이게 뭐다? 흡수율 분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해주세요. 자, 비용 위험은 개발업자가 떠안는 위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공사비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우리 여러분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3.3제곱미터당 600, 700만 원이면 지었어요. 지금은 1000만 원이 넘어요. 참고로 공급 시스템이 우리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공급 체인망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우리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 부도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못 짓고. 그래서 개발업자가 공사하는 동안 떠안아야 되는 비용에 대한 위험으로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 건설업자예요. 나 이 건물 짓는데 200억까지만 쓸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마다 내가 상한선의 금액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이 건물 짓기 위해서 얼마까지? 200억까지만 쓰고 더 이상은 못 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발 위험 세 가지. 법, 시비였습니다. 주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공부해 주세요. 자, 재개발의 종류, 시행 방법 네 가지입니다. 보전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 방지. 수복 재개발은 요인만 제거, 개량 재개발은 시설물의 첨가 제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수복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 개량 재개발은 시설물의 첨가. 됐죠?
그래서 이거 기억나시죠? 보전 재개발은 뭐다? 노후 불량화를 방지한다. 보전은 뭐다? 방지한다. 수복은 뭐 하는 거다? 점 빼는 거다. 점 빼는 거. 맞죠? 김이 죽은 게 겹세고 이래서 맞죠? 계량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코 세우고 하는 거예요. 돌려깎기 하고 맞죠? 턱 깎고 맞죠? 새로운 실험을 막 놓고 맞죠? 저는 계량은 안 했어요. 수복은 좀 했어요. 수복은 약간 했어요. 수복은 이렇게 피부과 한 번씩 가요. 아시겠죠? 수복은 가가지고 이렇게 막 점 빼고 옛날에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근데 아직 계량 아직 안 했어요. not yet. 아직 아니다. 아시겠죠? 철거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복은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하는 거고 계량은 새로운 시설물을 첨가하는 거다. 아시겠죠? 이게 코에다가 계량 하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눈에다가도 계량 많이 하고 이렇게 막 커플 2개 만들고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비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단독 다세대주가 밀집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입니다. 우리 극히 열악이면 나오면 주거 환경, 그냥 열악이 나오면 재개발, 그냥 밀집이 나와도 재개발, 맞죠?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심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정해주세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서울이 재개발된 곳이 성수동이죠. 원래 거기 공업단지였죠. 지금은 하프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다? 원래 공업지역인데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성수동 재개발 사업이라고 얘기하죠. 강남은 재개발 얘기 잘 안 하죠. 왜? 강남은 도시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니까. 뭐가? 도로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다? 강남은 재건축 사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니까. 근데 뭐가 많으니까? 늙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동주택 중심이다. 아파트. 아하.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정비법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환지 방식 요거 볼게요.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이라는 건 땅을 바꿔준다는 소리예요. 우리 시험 못 치면 어떻게 돼요? 환장하죠. 장이 바뀌죠. 속이 뒤틀리죠. 땅을 바꿔주면 환지예요. 이게 바꿀 환자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택지가 개발되기 전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된 후 뭐다? 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기존의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재분배하는 방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환지 방식은 여기다가 신개발 방식이다라고 하나 써주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종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땅을 가지고 와가지고 개발해서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신개발 방식이고요.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뭐다? 미개발 토지를 뭘로? 택지나 부지로 바꿔서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올게요. 자, 방금 했던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은 개발되기 전 위치, 면적, 지목 등을 고려하여 개발된 후 채비지, 비용에 채우기 위한 땅과 임시로 가지고 있는 보류지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에게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 방식은 다 사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매수 방식은 우리 보통 댐 만들 때 많이 매수해요.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댐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우리 집이었는데 하는 경우가 있죠. 막 뒤에 BGM 나오고 우우우 이런 거 나오고 그죠. 저기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기 사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그보다 댐 만들기 위해서 다 수몰 매수 방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산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은 BTO 방식과 BTL 방식을 잘 구분해서 정해 주시면 됩니다. BTO 방식입니다. 민간이 짓고 완공하고 난 뒤에 소유권을 정부한테 줘버려요. 근데 민간은 그 돈을 냈기 때문에 뭐다?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받아온다는 소리입니다. 요거 중요. 그래서 뭐 만들 때 쓰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요거 도로, 터널, 철도, 항만 만들 때 쓴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쓰는 강남, 순환, 고속도로 이런 것들 그쵸? 그런 거 다 뭐다? 민간이 정부에다가 제안해가지고 뚫는 터널들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방식? BTO 방식.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보세요. 거기 없어. 조심하셔야 돼요. 자, BTL 방식은 BTO 방식하고 똑같아요. 짓고 이전하고 운영권을 받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의 명언이었습니다. 뭐다?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한다. 자, 여기까지는 BTO 방식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다? 임차가 나오기 때문에 BTL 방식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잘 보세요. BTO 방식은 민간이 정부한테 나 여기에 도로 건설할 테니 소유권 넘겨주고 나한테 운영권 20년 동안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돈 받을게요 그 뜻입니다. 근데 BTL 방식은 정부가 민간한테 나 여기에 군인 아파트 지어줘, 도서관 지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지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대신에 돈은 우리 정부가 너한테 임대료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볼게요. 자, 민간이 공공시설 짓고 똑같아요. 소유권을 정부가 넘겨줘요. 그리고 민간 시행자가 운영을 하는데 얘는 시설 이용자로부터 돈 못 받죠? 여러분, 대표로 이런 거예요. 군인 아파트, 도서관. 여러분들, 저도 이제 병장 만기 세대 했어요. 군인인데, 내가 거기 살아요. 군복무하면서. 월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 월세 누가 내주는 거예요? 정부가 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쪽에 새로운 부대를 만들 건데, 군인 아파트 지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한테. 그리고 민간은 소유권은 국가한테 반환하지만 뭐는 운영권을 받아가고 그 운영을 한 대신에 그 월세 누가 준다고? 정부가 준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BTO는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이 주는 거에 반면 BTL 방식은 정부가 임대료 준다. 그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BTO 방식과 BTL 방식입니다. 자, 민간사업, 민간개발 사업 정리 볼게요. 저 보세요. 자, 사업 수탁 방식은 일만 맡기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뭐다?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하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됐죠? 토지 신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거 봤어요? 대신증권, 큰대, 믿을신, 대신증권. 토지를 믿고 맡긴다. 누구 명의로? 신탁회사 명의로 다 진행한다. 공통점은 수수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은 잘 묶어서 정리해 주세요. 자,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갚을게요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갚을게요. 그럼 잘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업자, 개발업자는 건물을 지었는데 수수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다가 본인이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가 둘 다 등장하는데 뭐만큼? 돈 넣은 만큼 건물을 나눠 가진다. 1층부터 3층까지 상가는 개발업자가, 4층부터 15층까지는 누가?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가져간다. 그래서 공사비를 뭘로? 물건으로 대신 가져간다. 무슨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었습니다. 우리 요거를 등가 교환 방식이다 라고 문제 나올 때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똑같은 말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등가 교환 방식. 가치와 같게 가져가라. 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쉽죠? 요거 뭐다? 야, 나 건물 지어줘. 지어주면 다 짓고 난 뒤에 이거 팔아서 분양해서 들어온 돈으로 뭐 준다고? 공사비 줄게 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밑에 거 중에는 수수료 문제가 없다. 수수료 문제 없다. 위에 거 중에는 수수료 문제 있다. 밑에 거 중에는 수수료 문제 없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부동산 관리의 영역입니다. 자, FM, 시설관리,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소극적인 관리입니다.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관리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극적 관리다. 그래서 설비의 운전보수, 에너지관리, 청소, 방범방제, 외주 등등이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내 거 관리하는 거죠. PM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들어오는데, 얼마 쓸 건데,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 있니? 임차인 잘 데리고 오자. 마지막 자산관리입니다. AM이죠. 투자관리죠. 요거 누가 하는 거라고? 회장님이 하는 거라고. 요거 기억나죠? 그래서 메인 매각, 재개발, 재투자,
리모델링,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었습니다. 요거 세 개 다 잘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자산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요. 1번 투자 리스크, 2번 포트폴리오, 3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4번 부동산 매입과 매각, 5번 지출 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요거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이제 관리의 주체입니다. 관리의 주체. 자,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남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죠. 내가 직접 부동산 관리하면 뭐가 좋다? 기밀 유지가 잘 되고 친절하고 종합 관리가 잘 되고 신뢰성이 있다. 맞죠? 근데 단점은 뭐다?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타성화, 들어 눕는다. 맞죠?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고, 위탁의 장점은 남한테 맡기는 거죠. 본업에 집중할 수 있고 전문성이 높고 타성화 방지된다. 들어 놓을 수 없다. 근데 단점은 뭐다? 기밀 유지가 안 되고 친절함이 떨어지고 종합 관리도 안 되고 신뢰성도 없다. 그래서 요거 되게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 반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부동산 관리 임차인 선정과 임대차 유형입니다. 좀 보세요. 이거는 쉬우니까. 자, 주거용 부동산은 유대성, 매장용 부동산은 매상고, 공업용은 적합성인데, 우리 아까 이거 비율 임대차 계산 문제 풀어드렸던 거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관건은 요겁니다. 자, 그리고 좀 넘어올게요. 자, 부동산 전략의 마케팅 전략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 발표하세요. 여기 무조건 나오니까. 자,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누가 싸운다? 공급자가 싸운다. 맞죠? 공급자끼리 피 튀기게 싸워요. 첫 번째 P는 뭐? STP. 두 번째 P는 뭐? 4P. 맞죠? 세 개니까 STP. 네 개니까 4P. 얼마나 쉬워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그래서 유년기, 청년기, 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나왔어. 맞죠? 두 번째, 타겟. 표적 선점. 내가 안마의자 회사예요. 누구를 표적시장으로? 노년층을 표적시장으로 삼는다. 그리고 차별화. 포지셔닝 한다. 뭐 한다? 기존의 안마의자가 롤링 방식이었다면 나의 안마의자는 근육 하나하나 이렇게 해준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포피믹스입니다. 포피믹스 중에 첫 번째는 플레이스, 유통경로. 중개업소 하나 있는데 우리는 현 입주자, 직접 분양, 그리고 금융기관, 중개업소 등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프로덕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서러웠던 거. 집에서 엘리베이터 부르는 거. 맞죠? 우리 아파트는 방 안에서 엘리베이터 부를 수 있다. 제품 좋다. 이런 것들. 맞죠? 그리고 가격 전략은 고가, 저가, 신축. 그리고 시가까지 하나 써주세요. 시가 전략까지. 고가는 비싸게 파는 거. 저가는 싸게 파는 거. 신축 가격 전략은 1층은 싸고 로얄층, 로얄동은 비싸고. 맞죠? 한강 보이면 비싸고 1층은 싸고. 맞죠?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시가 전략은 남의 가격 따라가는 전략. 아시겠죠? 프로모션은 경품 행사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고객 마케팅입니다. 누구 중심? 수요 중심. 뭐다? AIDA. 아이다 전략. 어텐션. 골라. 잡아 골라. 어머. 인터레스팅. 관심. 디자이어. 액션. 액션 언제 하라고? 마지막에 하라고. 돈 결제 언제 하라고? 마지막에 하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요. 막 주의, 응? 관심. 사고 싶어? 결제. 아시겠죠? 이렇게 정해주세요. 요거 순서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관계 마케팅 마지막입니다. 관계 마케팅은 뭐 하는 거다? 수요와 공급자와 함께 관계에 있는 거다. 특히마다 브랜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나 명품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해서 개발 관리 마케팅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수업 듣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개발 관리 마케팅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감정평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